안녕하세요 여러분.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굿즈입니다. 오늘 YJ링크 수요 예측까지 나왔죠. 인스피언과 상장이 겹친 공모주기도 하고요. 그래서 상장일에 어디에 더 수급 몰릴만 할지 이것도 중요하게 됐습니다. 그럼 바로 결과 보고요. 경쟁률과 최소 수익률까지 예상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2주차 한글날 이후로 또 세 곳이 겹쳤어요. 이전 세 곳의 환불금 그대로 활용 가능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. 다만 주말이 껴서 환불 4일 걸린다는 점 이자 부담 좀 되겠네요. 네, 그럼 공모기업 보겠습니다. YJ링크는 SMT, 이게 표면 실장 기술이라고 하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. 전자제품이 소형화되면서 보다 정밀한 작업들이 이제 요구가 되고 있잖아요. 이런 세밀한 공정 중에 꼭 필요한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이 정도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주요 고객사로는 테슬라, 스페이스X라고 해서 항공우주 1위 업체,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. 그의 공모 주식수는 약 356만 주, 그중 일반 청약자에게 25%, 금액으로 107억 모집합니다. 시총은 1,700억 정도 되고요. 주관사는 KB증권 단독,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이번에도 20% 이상 초과하면서 12,000원 확정됐습니다. 유통금액 427억이고요. 상장일은 10월 18일 금요일. 잘 아시죠? 인스피언과 동시상장이네요. 자, 그럼 수요측 결과 보겠습니다. 참여수 2296건, 경쟁률 801대 1이 나왔는데요. 여전히 참여수는 높게 나오고 있죠. 경쟁률은 1000이 안 되지만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 준수한 경쟁률을 볼 수 있습니다. 가격 신청을 보면 12,000원 미만, 밴드 내 금액 자체는 별로 없었고요. 12,000원이 9.4%, 나머지가 모두 12,000원 초과로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가격은 12,000원 밴드 상단보다 22% 초과를 했죠. 다만 확약이 0.4%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낮은데 22%나 초과한 것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최근 상장 사례와 비교하면 역시 제닉스와 또 비교가 될 수 있겠죠. 가격을 많이 높였고 또 확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종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워요. 기존 주주 물량이 없는 곳이라서 확약이 높으면 300억대까지 충분했는데 아쉽네요. 게다가 200억대 인스피언과 동시 상장이라서 아니었다면 50% 정도까진 기대했겠는데 30에서 50% 정도로 범위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예상 경쟁률 보기 전에 간략하게 실적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실적은 22년이 고점이었어요. 이때 당기순이익만 100억이 넘게 나왔었는데 이때 고점 찍고 후퇴하는 분위기죠. 고객사들의 투자가 지연되었고 해외 공장 건설에 따른 비용이 증가했다는 이유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객사들이 좀 더 확대되면서 매출 및 이익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저는 오히려 실적이 고점일 때보다 이렇게 좀 내려왔을 때 상장하면 그만큼 평가가 오버되지 않는 점 때문에 좋게 봤는데요. 또 주요 고객사들이 글로벌 탑티어, 아까 테슬라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. 향후 성장성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구주 매출 14% 있습니다. 물론 비율이 크지는 않지만 구성을 봤을 때 최대 주주가 포함됐다는 게 좀 아쉽죠. 해당 자금은 회사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요. 최대 주주가 상당히 많이 내놓았다는 것이 석연치는 않네요. 그 다음 유통 물량을 보면 공모 주주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. 그래서 확약이 낮은 게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. 근데 기관들도 확약을 조금이라도 잡기 어려웠던 게 상장 후 1개월 뒤부터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이렇게나 많습니다. 저희도 상장일에 최대한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. 그 다음 공모가 선정 과정도 간단히 보면 사업 유사성이 높은 곳들 4곳이나 선정을 했는데 특이한 거는 23년과 24년 반기 각각의 PER을 산출해 줬어요. 그 다음 주당 평가가액은 산출해주는 과정에서 현재 수익이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또 23년과 24년 반기 각각 대입을 해줬어요. 이렇게 나눈 거는 24년 반기 현재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PER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 별로
기분이 좋지는 않네요. PR을 약간이나마 좀 더 높이려고 한 것 같고요. 회사가 제시한 대로 다시 실적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치고 24년 이익 기준으로 공모가 기준 PER을 계산하면 24.36배가 됩니다. 그럼 유사기업 대비 32% 주가 상승 여지가 있게 됩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번 청약 경쟁률 예상해 볼게요. 겹친 세 곳 중에 YJ링크만 현재 수요 예측이 나온 거고요. 나머지 두 곳은 내일 나옵니다. 내일 최종 비교할 거고요. 우선 간략하게 비교해보면 규모 면에서 루미르가 높지만 우주항공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. 또 유통금액도 1,000억이 넘기 때문에 이노스페이스의 향기가 조금씩 납니다. 또 스펙도 최근 수익률이 좋지 못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YJ링크에 몰릴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이들 모두 동시 상장이라서 역시 차별점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최근에 스펙 한 곳과 겹쳤던 아이언 디바이스와 비교를 했는데요. 모집 규모 한도에서 차이가 크지만 기대감이 이때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고요. 또 기업 공모주 하나가 더 겹쳐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참고는 될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계좌는 KB증권이다 보니까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. 25에서 한 35만 건까지 대략 잡았고요. 증거금은 아직 루미르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서 대략 3조에서 5조를 맥스로 예상했습니다. 그럼 균등은 최소 한 주 이상은 가능해 보이고요. 증거금 3조일 때 한 주 필요한 증거금은 674만원, 4조면 한 900만원 정도, 5조까지 들어온다면 대략 11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. 아직 예상치이고 수요 예측이 나올 게 있으니까 이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. 그리고 최소 수익률 보겠습니다. 환불 4일이라 이자 부담까지 되는데요. 예금은 18에서 31% 사이, 마통은 37에서 62%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우선 30%대까지는 해볼만 할 것 같아서 예금 선에서만 청약을 하시거나 3조 이내로 들어올 경우 마통도 비례까지 도전해볼만 해요. 그 이상이라면 안전하게 균등만 해야겠죠? 네, 마지막 청약 한도 보겠습니다. 최소 청약수 10주 6만원 필요하고요. 일반 최고 한도는 28,000주 1억 6,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 KB증권이라서 수수료는 1,500원 조금 낮고요. 그 외 우대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넉넉하게 청약 가능하십니다. 네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내일은 오늘 1일차였던 세 곳의 청약 마감일이고 루미르의 수요 예측도 나오겠죠? 저는 그럼 내일 해당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 거고요.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